하나씩 볼게요. 자, 요거부터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분류하는 방법 정리해 줄게요. 먼저 시스 트랜스 아이소머라는 걸 볼 거예요. 시스 트랜스 아이소머. 자, 시스 트랜스는 기본적으로 더블 본드가 있을 때, 더블 본드 있을 때 시스 or 트랜스를 보거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카본하고 카본이 싱글 본드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원 시그마 본드이기 때문에 얘 지금 그냥 로테이션이 다 가능해요. 로테이션이 가능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이 잠깐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애들이라고. 요렇게. 로테이션이 가능해요, 본드가. 근데 얘는 어때? 그냥 상상을 해보면 되지. 두 겹이면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 달려있는 애들의 위치에 따라서 아이소머 관계로 서로 약간 차이가 나는 거야. 얘네들이 로테이션이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both the cis-trans and easy isomerism occur when rotation about a bond is restricted or prevented. 로테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파이 본드 있는 더블 본드. 자, cis-trans isomerism will always occur in alkenes. 알킨이라고 하면 딱 더블 본드 떠올려야 돼요, 이제. 요 이름에서 더블 본드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when two groups X and Y attached to each of the two carbon atoms are different. 자, 그래서 시스, 트랜스 구분을 해볼게요. 얘 지금 그림에서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더블 본드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어? 여기 원 시그마에다가 파이 하나 있는 게 더블 본드란 뜻이죠? 이해돼? 요거 예전에 배웠을 거야. 앞쪽 범위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지금 더블 본드라고 생각하고 보면 돼, 아예. 얘도 마찬가지. 기억나지? 더블 본드는 원 시그마의 원 파이잖아. 이렇게 된 게 하나의 파이죠, 지금. p 오비탈 이렇게 패럴렐하게 접근하는 거. 자, 그럼 봐봐. XX,X라는 애가 서로 같은 더블 본드를 기준으로 면을 잘랐을 때 같은 쪽에 있죠, 지금. 그리고 Y라는 똑같은 애들이 또 어떻게 돼 있어? Y도 같은 사이드에 있죠. 자, 이렇게 더블 본드를 기준으로 잘라보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나눴을 때 XX 똑같은 사이드, YY 똑같은 사이드에 있잖아? 그러면 시스라고 해요. 트랜스는 반대야. YY가 더블 본드를 기준으로 자른 면에서 서로 반대편에 있죠. 그리고 XX라고 똑같은 엘리먼트가 서로 또 반대편에 있죠. 요렇게 생기면 트랜스라고 해. 그래서 바이오 때 페리 애시드를 배운 친구들은 이게 좀 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페리 애시드에서도 우리가 cis unsaturated, trans unsaturated 요렇게 봤는데 이게 똑같아요. 요렇게 하이드로젠하고 쭉 되어 있는 꺾여 있는 패티 애시드가 하이드로젠이 지금 더블 본드 기준으로 같은 사이드에 가 있으면 cis unsaturated 요렇게 봤었거든. 요걸 떠올려 보면 돼. 근데 뭐 바이오 안 되는 친구가 거의 없기는 한데 일단 자 다시 캠 다시 똑같아요. 같은 애가 같은 사이드에 있으면 시스 다른 쪽에 있으면 트랜스야. 알겠죠? 자 그리고 시스 트랜스가 이렇게 간단한 에신 같은 부분에서도 알아볼 수 있지만 요 사이클로 알케인 여기서도 나타날 수 있어. 사이클로 알케인은 더블 본드 아니지만 본드가 restricted 된 형태예요. 이해돼? 얘는 지금 사이클 알케인, 얘는 더블 본드 아니죠? 자, 사이클로 알케인은 식은 요렇게 돼요. 똑같아. 알킨이랑 식은 똑같거든? 그치만 전부 싱글 본드고 대신에 체인이 아니라 링의 형태죠. 링의 형태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볼게. 만약에 뭐 아무거나 생각을 해볼까? 카본의 3개짜리가 링 형태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왜 이렇게 되는지 볼게. 카본 3개가 이렇게 있고 각각 하이드로젠이 2개씩 붙을 수 있죠.
칼본마다 본드 4개 하면은. 그래서 사이클로알케인도 식이 요렇게 돼. 자, 그래서 사이클로알케인 애들 중에 다이서스티튜디 사이클로알케인이라는 거는 하이드로젠 대신에 하이드로젠 자리에 클로린 같이 다른 애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서브스티튜트 되어 있다는 거예요, 2개가. 그러면 요 위치를 보면 돼. 얘도 똑같이 restricted bond, 로테이션이 restricted 된 부분이 지금 요렇게죠. 여기가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같은 사이드면 시스, 반대 사이드면 트랜스. 이해되죠? 헷갈려? 그림으로 잘 보면 돼. 여기도 똑같이 링으로 이렇게, 링은 지금 얘네들이 막 휘휘 돌아갈 수가 없잖아. 얘네들 위치가 바뀔 수가 없어. 그치? 묶여 있으니까 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면에 있으니까 시스, 여기는 반대편이니까 트랜스. 이렇게 잘라 놓고 보면 돼. 면을 잘라서 같은 사이드에 있는지 반대 사이드에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시스 트랜스 아이소머를 주로 이제 볼 때 2가지 타입으로 본 거예요. 더블 본드 있는 이런 알킨이거나 사이클로 알케인이거나 링 구조. 그럼 알카인은 어떨까? 알카인. 알카인도 트리플 본드니까 로테이션은 안 되잖아. 그치만 우리가 알카인에서는 시스 트랜스 말하지 않아. 왜 그럴까? 트리플 본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여기에 남은 애가 붙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뭐 시스고 트랜스고 파악할 게 없지. 그냥 여기에 달려있는 게 이제 하나하나씩 붙는 거니까. 그래서 트리플 본드에서는 우리가 시스 트랜스 얘기 안 하고 딱 요렇게 더블 본드거나 사이클로 알케인이거나 2가지로 일단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이름 짓는 것도 우리 계속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사이클로 알케인 이름을 짓는 것도 요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카본이 총 3개잖아? 그쵸? 그러니까 프로페인이겠죠? 근데 링 형태니까 사이클로프로페인이겠죠? 자, 이때 클로린이 2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이클로로 사이클로프로페인인데 어디 카본에 붙어 있는지를 말해줄 때는 최대한 카본 숫자가 작은 것들 순서로 채우게.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1, 2, 3 이렇게 붙이면 돼. 최대한 클로린 가진 애가 숫자 작은 애들로 차례대로 갖게끔. 그래서 1, 2, 다이클로로 사이클로프로페인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름을 앞에다가 시스인지 트랜스인지를 요 앞에 붙여주면 돼. cis 1,2 다이클로로사이클로프로페인 아니면은 trans 1,2 다이클로로사이클로프로페인 이렇게. 이름이 좀 길지만 원리를 따져보면 헷갈릴 건 없죠? 자, 얘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얘는 클로린이 하나 건너뛰고 이제 붙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시작하든 1, 2, 3, 4 중에 1, 3 다이클로로 사이클로 뷰테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 또는 트랜스 해서 항상 알파벳하고 숫자 사이엔 짝대기 붙여주고. 이렇게. 일단. 자, 이번에는 easy isomerism 볼게요. 자, 먼저 이 2개 컴파운드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일단 우리가 방금 배웠던 시스트랜스로 구분할 수 있는지부터 봐봐. 얘랑 얘 봤을 때 어때? 더블 본드 면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어때? 클로린이 같은 사이드에 있으니까 얘는 시스고요. 얘는 반대 사이드에 있으니까 트랜스인 거. 쉽죠? 그치? 자, 그런데 이번에는 easy isomer로 구분하는 방법을 볼 거야. 그래서 반드시 뭐cis가 z거나 trans가 e거나 이런 거 없어. cis로 구분했을 때, cis trans로 구분했을 때랑 easy로 구분했을 때는 각각 따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뭔지 볼게. 자, 이번에는 각각의 칼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요 칼본부터 먼저 볼게요. 요 칼본을 봤을 때 붙어 있는 애가 H하고 Cl이잖아? 둘 중에 우리가 priority를 따져봐야 돼. 근데 priority라는 거는 뭐래? Chlorine has a higher priority than H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atomic number 높은 순서가 higher priority라고 보면 돼. atomic number가 클수록 higher priority예요. H가 1번이니까 제일 낮겠죠? 그러면 각각의 칼본에서 프라이어리티 높은 애가 누군지를 표시를 해볼게. 왼쪽 칼본에서는 요거고요. 클로린이고요. 또 오른쪽 칼본에 붙어 있는 애도 똑같이 H하고 Cl이 붙어 있으니까 요 둘 중에 따져보면 하이어 프라이어티가 얘죠. 이해되죠? 얘랑 얘랑 지금 어차피 HCl 똑같은 애들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프라이어티 얘 높고 여기서도 얘가 높아. 그래서 프라이어티 높은 애들이 같은 사이드인지 다른 사이드인지를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어때? 둘이 다시 이렇게 잘라서 보면 같은 사이드로 가 있죠. higher priority끼리 같은 사이드면 우리가 Z isomer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Z isomer이야. 이게 독일어에서 zusammen이라고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 있나 우리? 없다. 아, 하연이가 인규 할 줄 알아? 독일어? 몰라? 아, 이렇게 끄덕끄덕하길래. 아, 하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하연이가 독일어 할 수 있지 않나? 음. zusammen에서 Z를 따온 거예요. 아무튼 Z가 같은 사이드, same, 뭐, 요런 단어일 거야. 그리고 요번에 이제 얘 볼게. 이쪽, 오른쪽 칼본에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칼본을 각각 나눠서 보면, 요 칼본의 higher priority는 얘죠. 이 둘 중에. 그리고 오른쪽 칼본의 higher priority는 얘죠. 똑같으냐? H랑 CL이니까. 그럼 얘는 이제 나눴을 때 higher priority가 서로 opposite side잖아? 그러면 이제 E isomer라고 해요. E isomer. 어, 하연이를 찾았더니 하연이가 딱 들어왔어. 하연이한테 물어보자, 우리. 하연아, 네. 하연아, 쌤이 딱 하연이를 찾고 있었어. 왠지 알아? 하연아, 왜요? 독일어 잘하지? 독일. 아, 우리 지금 독일어가 나와가지고. 이거 zusammen 이런 단어 알아? 독일어로? 네, 같이 같이, 그래. 이거 한번 발음 좀 해줄 수 있어? zusammen. zusammen? 오케이. 나 이상하게 발음하고 있었어. zusammen, 그리고 ent, 이게 뭐지? entgegen? 이런 말이 있어? 네, 그거는 반대. 반대로. 맞지? 발음이 어떻게 돼? entgegen. entgegen? 대충 비슷했네요. 오케이. 우리 정확히 알았지, 이제. zusammen이 같이. 그래서 같은 사이드에. entgegen은 반대니까 반대. 이 아이소머야. 안 까먹겠죠? 음. 약간 발음도 좀 비슷하잖아. Z 하면 same 같고, E 하면 약간 opposite 같잖아. 아니야? 너무 억진가? 너무 억지야? 아, 그래도 Z랑 S가 저거 자음이고, E, O가 둘 다 저거 모음이니까 외울 수 있겠죠? 그렇게 외워봐봐. 자, 계속해서 볼게요. 하연이 이거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나? 이 부분? 네, 오케이. 저희 아직 키네틱하고 키네틱. IA 들어갔어요. 아, 오케이. 자, 볼게요. 이제 보면 돼, 또.
요 밑에 거를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이거가 이제 Z, E 요렇게 구분을 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먼저 cis trans로 나눠볼게요. 더블 본드 사이드를 기준으로 면을 일단 잘라보면 돼. 근데 같은 애를 일단 찾아봐. 얘는 두 개가 같진 않고 딱 같은 애가 한 세트가 보이죠? 그럼 걔를 기준으로 보면 돼. 그래서 똑같이 생긴 CH3가 반대편이니까 얘는 트랜스예요. 자, 얘도 똑같이 생긴 CH3가 같은 사이드니까 시스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다 같지 않고 두 개만 같고 나머지 두 개가 다르면 그냥 그 같은 애 발견한 게 반대편인지 같은 사이드인지만 보고 시스트레스 따지면 돼요. 자, 그래서 시스 트랜스 구분은 어렵지 않죠, 지금? 자, 근데 이번에는 easy isomer 구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easy isomer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했어? 먼저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카본에 대해서 봤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게. 자, 각각 카본에 대해서 여기에 붙어 있는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higher priority인지를 봐야 돼. 근데 higher priority는 뭐라고? 아토믹 넘버 더 높은 애라 그랬잖아. 아토믹 넘버 큰 애잖아? 그럼 여기에 바로 붙어 있는 애를 그려보면 지금 칼본에 H, H 이렇게 돼 있는 애고 여기는 바로 H 붙어 있는 애죠. 요거 펼쳐서 그려보면. 그쵸? 그러면 요 칼본에 바로 붙어 있는 얘가 더 아토믹 넘버 큰지 얘가 아토믹 넘버 큰지 보면 돼. 그럼 뭐야? CH3가 아토믹 넘버 더 큰 요 칼본이 붙어 있는 애니까 얘가 higher priority인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CH3가 higher priority. 자, 근데 그 옆에 칼본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볼 거야. 얘는 클로린하고 CH3가 붙어 있죠? 그럼 얘도 이제 펼쳐서 그려보면 클로린이 바로 붙어 있는 애랑 칼본에다가 하이드로젠이 붙어 있는 애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 자, 이때는 바로 직접 붙어 있는 애만 비교하면 돼. 얘랑 얘를 아토믹 넘버 따져보는 거야. 뭐 합치고 이런 거 아니야. 뭐 H까지 다 합치고 이게 아니라 아토믹 넘버이 클로린이 더 커, 칼본이 더 커. 클로린이 더 커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higher priority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요 두 개 중에 비교하면. 이해되고 있죠? 연수 이해됐지? 응. 하연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해돼? 이해될 것 같아? 하연이. 네. 넵,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각각의 칼본으로 나눠서 따져봤을 때 higher priority인 엘리먼트가 같은 사이드에 붙어 있죠.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러면 아까 뭐였어? zusammen, Z isomer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오른쪽 것도 그대로 해볼게요. 각각 칼본으로 나눠서 봤을 때 둘 중에 higher priority가 얘고, 둘 중에 higher priority가 얘죠. 그러면 서로 반대 사이드니까 entgegen, 요렇게. 그래서 시스 트랜스로 나눌 때랑 EZ로 나눌 때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뭔지 알겠지? 위에 거는 시스이면서 Z였고 트랜스였으면서 E였잖아? 근데 요 아래 이그젬플은 트랜스이면서 Z고 시스이면서 E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각각 컴파운드마다 따져봐야 돼. 음. 뭔 말인지 알겠죠? 시스가 무조건 Z다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주어진 예시를 보고 따져서 봐야 돼. 자, 몇 개 더 해볼게요. 그 다음 장에 이제 isomer, easy isomerism 볼게요. 자, 이번에도 easy 따져볼 때
어때? 일단 각각의 칼본 중에서 higher priority가 브로민이겠죠. 아토믹 넘버 큰 애들로, 아토믹 넘버 큰 애들로 이제 higher priority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오른쪽 칼본에 붙어 있는 걸 이제 따져볼 거야. 얘랑 얘랑 볼 건데, 일단 칼본에 바로 붙어 있는 애는 똑같죠. 똑같이 둘 다 칼본이 붙어 있잖아. 그럼 여기선 구분이 안 되지,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 두 개가 지금 요 부분 따로 위에서 그려보면은 칼본에 어떻게 돼 있어? C에 H3고요. C2, H5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이 각각 어떻게 돼 있어? 얘가 요렇게 그린 거야, 지금 펼쳐서. 펼쳐서 그리고 이 중에 higher priority 누군지를 찾을 거야. 이해되죠? 자, 일단 칼본에 바로 붙어 있는 애는 둘 다 구분이 안 돼. 똑같아. 칼본이니까.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칼본에 붙어 있는 애들이 누군지를 보는 거고, 그 중에 하나라도 더 아토믹 넘버 큰 애가 있으면 걔를 higher priority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칼본 다음에 붙어 있는 애들은 지금 위에 거는 H 세 개고요. 밑에 거는 H랑 칼본이랑 H야. 그럼 요 칼본이라는 애가 아토믹 넘버 크잖아, H보다. 그래서 아래 거가 higher priority로 가는 거야.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해. 그래서 이제 결국 칼본의 체인이 더 길면 길수록 higher priority가 돼, 무조건. 붙어 있는 칼본 숫자가 많은 애가 higher priority라고 보면 돼요. 요렇게 룰을 따지다 보면은.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죠. H, CH3, C2H 요렇게 비교했을 때는 항상 칼본 수가 많은 애들이 higher priority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로젠 같은 애들끼리 비교한다 하면은 요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본 얘는 여기가 higher priority니까 같은 사이드의 Z 아이소머가 되겠죠. Z 아이소머. 민결이 이해돼? 질문 있어요? 선생님, 없어요? 어? 응? higher priority라는 게 응? higher priority to react라는 거예요. 아니. React,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앞쪽을 못 들어서. Higher 아, priority는 그냥 아토믹 넘버 큰 애야, 지금. 아, 아톰 넘버 큰 애고, 그래서 이 H랑 브로민을 비교하면 그냥 브로민이 당연히 아토믹 넘버 큰 애잖아. 숫자 큰 애잖아.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건데, 방금 본 아, 얘처럼 얘는 지금 구분이 바로 칼본을 비교하면 안 나오잖아. 똑같은 음, 애니까. 그런 네. 경우에는 그 다음에 붙어 있는 애들을 비교하는 거야. 음, 얘는 CH3니까 H들만 붙어 있고, 얘는 C2H5니까 그 다음에 붙어 있는 애 중에 칼본이 있죠. 그래서 네. 요 칼본 때문에 H랑 비교했을 때 칼본 때문에 higher priority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 뭐 리액트 하는 거에 대한 뭐 리액티비티가 크다 이런 말 전혀 안 나왔어. 그냥 아토믹 네. 넘버만 보면 돼요, 지금. 네. 네. 자, 계속해서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easy and cis-trans isomers. The chemical properties of easy and cis-trans isomers tend to be similar, but their physical properties are different. 자, 원래 우리가 이제 아이소멀 같은 애들 얘기를 할 때, 앞에서도 이제 봤지만, physical property 같이 뭐 보일링 포인트 같은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 본 거 기억나? 이제 모양도 스트럭처 포뮬라 같은 애들이
structural isomer 같은 애들 봤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잠깐 떠올려 볼게요. 저저번 시간인가? 음, 뭐냐면, 요 그림. 얘네들이 우리 다 이제 아이소mer 앞에서 볼 때, 이렇게 체인이 길게 뻗어 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 되는지에 따라서 보일링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 요런 거 봤었어. 기억나지? 음. 자, 비슷해. 시스 트랜스도 보일링 포인트 같은 것들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케미컬 프로퍼티, 뭐 리액티비티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 대부분. 근데 케미컬 프로퍼티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 어떤 경우인지 조금 특이한 애기 때문에 요거 잘 볼게요. 얘들 대부분은 시스트랜스가 케미컬 프로퍼티는 거의 같다는 거야. 그리고 피지컬만 다른데 어떤 특이한 경우에는 sometimes there can be marked difference in both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그래서 chemical property에 차이가 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볼게요. This tends to occur when there is some sort of chemical interaction between the substituent. 자,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되는데 얘 지금 더블 본드 기준으로 이렇게 또 나눠 볼게요, 한번.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잘 보면 우리 방금 배운 아이소머를 찾을 수 있어. 봐봐. COOH, COOH가 서로 반대편에 있으니까 트랜스겠죠.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졸려해? 오늘 왜 이렇게 다들 피곤해? 잠을 못 잤나? 자, 내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해? 자, 자, 여기는 뭐야?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잘 보는 연습을 해야 돼. COOH고요. 여기도 COOH. 똑같은 펑셔널 그룹이 같은 사이드에 있으니까 뭐야? 시스예요. 이해돼? 왼쪽 그림은 서로 COOH, COH가 반대편이니까 트랜스. 얘는 시스. 알겠지?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케미컬 프로퍼티가 달라질 수 있는 애들이거든? 자, 얘는요, 히팅을 하면은, 뭐 어떤 이 자체에서 반응을 하는 애가 아니야. 근데 오른쪽에 시스 아이소mer 같은 경우는 보니까 COOH, COOH 중에 이 부분이 하이드로젠 본딩을 할 수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와서 붙어 있을 수가 있거든? 인터랙션을 하는 거야. COOH랑 COOH의 이 옥시젠 부분이. 그래서 몰레큘 내부에서 지금 인트라라는 건 몰레큘 내부라는 뜻이죠. 인터가 아니야, 지금. 같은 몰레큘 안에서 하이드로젠 본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얘가. 이 상태로 히팅을 하잖아? 그러면 요 가까이 붙어 있던 애들한테서 이런 식으로 워터 몰레큘이 쇽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워터 몰레큘이 쏙 빠져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H랑 여기 OH랑 이렇게 쏙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옥시전을 가운데 낀 본드가 하나 만들어진 거야. 여기 지금 워름을 이렇게 빠져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히팅을 했을 때 얘네들은 가깝게 두 개의 서브스티언트가 이렇게 가까이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가 쉬워져서 결국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머럴이 빠져나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케미컬 리액션으로 보는 거예요. 그치? 반응이 일어난 거니까 구조가 변하고. 그래서 오른쪽 거 같은 그림은 시스 아이소머일 때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고 왼쪽은 그런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얘네들을 케미컬 리액티비티가 다른 애들이다라고 봐야겠죠. 케미컬 프로퍼티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특이한 애들에 한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정리 잘 해주세요. 그래서 잠시 시간 줄게. 쭉 정리해봐. 여기 배운 것까지. 그리고 질문 있나 체크해 볼게요.
아, 얘네들? 맞아, 맞아. 근데 뭐 이거는 이 예시를 막 정확히 외우고 하진 않아도 돼.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시스 트랜스가 대부분은 케미컬 프로퍼리는 거의 비슷한 애들이지만 이렇게 특이하게 케미컬 프로퍼리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뭐 if there is some sort of chemical interaction between substituents. 여기서의 substituent가 지금 COOH들인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런 케이스를 하나 가져와서 보여준 거야.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정리되나요? 그래서 필기할 거 하고 정리할 거 하고 옵티컬로 넘어갈게요. 문제에서 나오기 쉽지는 않을 거야. 이런 특별한 경우 있잖아. 그럼 배경 지식을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질문이 나온 게 이런 특별한 경우가 문제에서 나오냐. 뭐 어떤 컴파운드 보고 내가 알아보기는 쉽지 않아. 우리가 모든 컴파운드의 반응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그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약간 지금처럼 이런 모양을 주고, 모양만 주고 갑자기 나한테 풀어라 이렇게 하진 않고 얘를 뭐 히팅을 했을 때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백그라운드 같은 걸 준다면 이제 거기서 뭐 응용한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자, 시스 트랜스랑 이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스 트랜스는 반드시 적어도 한 세트는 같은 애가 있어야 돼. 요런 식으로. 요럴 때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뭐 두 개가 꼭 같을 필요는 없어. 근데 한 세트라도, 페어가 한 세트라도 같은 애가 있어야 돼. 그랬을 때 같은 애가 이렇게 반대에 있으면은 트랜스다. 아니면 뭐 같은 사이드면 시스다 이거죠. 근데 easy isome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처럼 뭐 같은 페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돼. 네 개가 다 다른 애가 붙어 있어도 따질 수 있겠죠. 붙어 있는 네 개가 그냥 뭐 A, B, C, D C 하면 안 되겠지? 카본이랑 헷갈리니까. 뭐 A, B, D, E 전부 다 다른 애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일단 각각의 카본에 대해서 둘 중에 프라이어리티 누군지, 요거에 대해서 둘 중에 프라이어리티 누군지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꼭 같은 애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시스 트랜스일 때는 무조건 같은 애가 하나는 있어야 돼. 걔를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윤서, 윤서도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 녹화본을 보고 요 내용 다 봤고 이제부터 보는 건 또 새롭기 때문에 이제 잘 들으면 돼요. 음, 정리 보고 옵티컬 곧 볼게요. 자, 옵티컬 아이소머 게요. 자, 우리가 옵티컬 아이소머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chiral carbon atom이라는 애가 있어야 돼. chiral carbon atom이 뭔지 이제 볼게요. chiral carbon atom이라고도 하고요. asymmetric carbon atom이라고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카본은 기본적으로 4 본딩을 하잖아. 그쵸? 이렇게 4 본딩을 하는 카본 아톰일 때 4개가 다 다르게 붙어 있는 거를 chiral carbon이라고 해. 붙어 있는 4개가 전부 다 달라야 돼. That is one that contains 4 different atoms or groups bonded to it, also known as stereocenter. 그래서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요 chiral carbon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말로는 stereocenter라고도 해. 여러 가지 이름을 다 알아놔야 돼, 지금. chiral carbon, stereocenter. 전부 다 뭐야? 여기 붙어 있는 애가 다 다른 애들. 뭐 W, X, Y, Z 이렇게 4개가 다 다르게 붙어 있는 거야. 다르게 붙어 있다는 뜻을 얘기할 때는 잠깐 요거를 볼게요. 얘 지금 칼본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여기는 칼본이고 얘도 칼본이잖아? 그치만 끝까지 다 봐야 돼. 이렇게 봤을 때 얘랑 얘가 다르죠? 그럼 얘 2개가 다른 거야, 그냥. 둘이 다른 애죠, 지금? 그냥 똑같이 칼본 붙어 있다고 해서 같은 애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 여기에 달려있는 전체 그룹. 해서 얘는 C2H5, 얘는 CH3니까 결국 얘도 다르고 나머지도 다 다르고 해서 얘는 4개가 다 다른 애가 붙어 있는 카이럴 카본 맞아요. 그래서 카이럴 카본을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이 별표 있죠. 아스테리스크 모양을 이렇게 붙여준다. 표시를 이렇게 하면은 카이럴 카본이란 뜻이야. 그냥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렇게 별표를 해줘요. 자, 요런 애들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카이럴 카본을 가진 기준으로 요 모양을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이제 표시하는 방법을 볼 때 라인 짝대기를 그려져 있는 애들은 그냥 플레인하게 요 면과 같은 면에 있는 애들이라고 했었고 요렇게 되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요렇게 대시드면은 뒤로 뻗어나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 지금 입체 구조인 거 알겠지? 테트라히드럴 입체 구조잖아? 얘는 그대로 거울 면에 반사된 것처럼 봤을 때 요렇게 모양이 요런 모양을 또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어? 미러 이미지? 서로 미러 이미지? 마치 약간 우리가 손바닥을 생각하면 돼. 손바닥 2개가 서로 어때? 미러 이미지죠. 그쵸? 이제 거울을 가운데 놓은 것 같은 애들이잖아? 근데 얘는 정확하게 똑같은 구조라고 볼 수 없어. 미러 이미지랑 same structure 아니야. 미러 이미지는 same structure가 아닌 게 우리가 같다라고 하려면 이렇게 뭐야? superimposable이라고 해서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손바닥 2개를 우리가 이렇게 포개보면 이게 완벽하게 겹쳐져요? 아니죠. 안 겹쳐지지. superimposable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얘는 미러 이미지인 거야.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생각을 하면 돼. 상상을 할 때. 자, 이런 애들을 enantiomers라고 해요. 이렇게 미러 이미지인 애들 서로. 아이소멀 종류 중에 enantiomer가 미러 이미지인 애들이야. 그래서 요 단어가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정리 잘 해주세요. 얘는 뭐다? 미러 이미지로 이루어진 아이소멀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not superimposable. 그리고 이때 중심이 되는 카본의 이름은 asymmetric carbon, chiral carbon, stereocenter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미러 이미지 애들은, 요는 인엔티오머 애들은 전부 다 chemical property, 그러니까 어떤 반응성 같은 게 똑같아. Their chemical properties are identical too, except when they interact with other optically active substances. 자, 이게 중요해.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케미컬 리액션 타입에서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optically active한 substance랑 반응을 할 때는 그때는 반응의 차이가 나와. 자, optically active한 애들이 결국 이런 애들이거든. 이런 인엔티오머가 존재하는 애들을 우리가 optically active라고 해. 다시 말해서 요런 인엔티오머들이 또 다른 인엔티오머하고 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야. 조금 어려운데 잘 계속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이 손바닥 모양을 계속 상상을 하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는 보통 physiological effect로 얘기를 하거든. 예시를 볼 때 생체 내 반응, 생체 내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그거를 들어봤을 수 있어. 딸리도마이드 드러그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없나? 아무도 없나, 우리? 딸리도마이드 처음 들어봐? 이게 미국에서 60년대? 70년대? 언제였지? 이거 되게 유명한데. 딸리도마이드가 몇 년도였더라? 아,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까지. 이제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하면은 입덧한다, 이런 말 들어봤지? 막, 아기 임신을 했을 때 막 우웩우웩 하잖아. 그게 너무 괴롭대, 실제로. 그래서 이 입덧을 이제 방지해주는 약을 먹어. 근데 이 약을 먹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그 50년대 후반에 나왔던 약이 이제 탈리도마이드라는 입덧을 이렇게 막아주는 약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산부들이 다 사 먹었겠죠, 많이. 근데 그 약 안에 들어 있었던 중요한 성분이 요런 폼도 있고 요런 폼도 있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둘이 그냥 차이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이거는 입덧을 막아주는 역할이 맞아요. 근데 요 형태가 아니라 그 케미컬이 조금만 달라져서 미러 이미지인 얘가 몸 안에, 임산부 몸 안에서 들어가서 작용을 하잖아? 그러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엠브리오가 점점 자라면서 팔다리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잖아, 몸을. 이때 팔다리를 못 만들게 하는 이상한 이펙트가 생긴 거야. 그래서 아기한테 팔, 다리, 발달이 잘 안 되는 기형아 출산율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었어. 되게 무섭죠. 그래서 이게 너무 끔찍한 사건이잖아. 왜냐면 이 당시에 그냥 모르니까 임산부들이 다 이걸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얘랑 구분을 하고 막 이펙트가 다르고 이런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입덧 방지 효과가 있는 거지만 요런 부분은 이제 임산부한테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탈리도마이드라고 나중에 한번 찾아봐봐. 탈리도마이드 이그젬플 써줄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닉 부이치치 모르나? 알아? 닉 부이치치 알아? 닉 부이치치가 저기 닉 부이치치 맞지? 이름 그 팔다리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막 눈사람 같았다라고 막 한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이거야. 탈리도마이드 이제 먹고, 이런 사람 몇 명 유명한 사람 있어. 일본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장애 가진 거를 이제 극복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하는 메시지로 이제 유명해진 거죠. 이런 사람들이. 탈리도마이드가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번 해볼게. 탈리도마이드라는 거는 하나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 자, this is often the case in the body where the different enantiomers can have completely different physiological effect. 이게 이제 뭔지 알겠지? 요런 애들이 가서 작용을 할 땐 입덧 방지가 이제 physiological effect인데 요런 애가 뭐 가서 작용을 했을 때
기형아를 팔다리를 develop 하지 못하게 하는 완전 다르잖아. 완전 completely different effect가 나오는 거죠. 또 있어. For example, one of the enantiomers of the amino acid asparagine tastes bitter, whereas the other enantiomer tastes sweet. 자, 그래서 아미노 애시드가 20종류가 있잖아. 그쵸? 근데 그 아미노 애시드 20종류 중에서 특별히 아스파라긴이라는 애가 요런 형태 이렇게 미러 이미지로 있을 때 우리가 이 아미노 애시드를 먹었을 때 맛이 느껴지는 게 완전 다른 거야.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physiological effect들은 보통 리셉터랑 같이 붙어서 작용을 하거든. 리셉터에 바인딩하는 과정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요 미러 이미지를 상상을 해봤을 때 얘랑 딱 붙을 수 있는 리셉터 형태가 있을 거고, 그치? 얘랑 붙을 수 있는 리셉터 형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셉터끼리도 서로가 미러 이미지겠죠, 보통. 이해돼? 리셉터끼리 각각이 미러 이미지인 거야. 얘네들을 이렇게 딱 바인딩을 시켜줄 수 있는 요런 리셉터가 있고 요런 리셉터가 있으면 이 리셉터들도 서로가 인엔티오머이기 때문에 optically active substance라고 하니까 요렇게 각각을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 completely different physiological effect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셉터끼리도 서로 to 뭐 each receptor is her image to each other.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서로 미러 이미지인 거를 뭐라고 한다? optically active. 이렇게 써놓을게요. 또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이런 것들이 리셉터에 뭔가가 바인딩할 수 있는 보통 이제 바인딩하는 것들을 뭐 라이겐드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라이겐드랑 리셉터 사이에 바인딩을 해서 이제 뭔가 이펙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런 완전 다르게 작용을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정리. 그 밑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Enantiomers are non-superimposable mirror images to each other. 그래서 얘 두 개가 지금 mirror 이미지 서로 맞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를 받고 이제 또 하나 다이아 스테레오머스라는 애가 또 나왔죠. 얘는요 mirror 이미지 아니야. 요렇게 생긴 애가 또 나왔는데 얘는 이제 mirror 이미지가 아니고 뭐냐면 카이랄 카본이 두 개 이상 있는 애들이야. 이해돼? 지금 위에 거는 카이라 카본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는 애잖아. 그래서 서로 미러 이미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 밑에가 다이아스테레오머인데 카이랄 카본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랑 요렇게 요렇게랑 요렇게. So if a molecule contains two or more stereocenters or more chiral carbons, then several different stereoisomers are possible. 자, 그래서 각각을 따져봤을 때, 얘 지금 칼본을 각각을 이제 나눠가지고 요렇게 한번 잘라서 볼 건데, 이쪽 부분에 붙어 있는 네 개는 서로 똑같이 생겼어. 그쵸? 방향이 다 똑같은 거 알겠지? 요 칼본 기준으로 얘랑 똑같은 방향이죠. 붙어 있는 애들이. 그래서 요 부분만 잘라가지고 겹쳐본다고 생각하면, 이해돼? 여기를 잘라서 두 개를 겹친다고 생각하면은 super imposable 하겠죠? 좀 어렵지만 이해돼? 왜냐면 여기 모양이 다 입체 구조가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요 부분끼리 이렇게 겹쳐보면 겹치는 애야. 그래서 얘네들은 same configuration 파트야. 겹쳐지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돼. 근데 위쪽 부분 봐봐. 그 다음 카이럴 카본의 여기 부분. 얘랑 얘랑을 보니까 어때? 다르게 생겼죠? 안 겹치겠죠? 지금 얘 방향이 얘는 뒤로 뻗었고 얘는 앞으로 나오는 애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만 잘라서 본다고 생각을 하면 요 두 개는 겹치지 않는 different configuration이면서 서로 mirror 이미지야. 딱 요 부분만 봤을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 이 미러 이미지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면 여기 부분이 미러가 아니니까. 이해돼? 요 부분은 미러 이미지지만 여기는 미러 이미지 아니니까 전체 몰레큘을 봤을 때 미러 이미지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다이아스테레오멀들은 are not mirror images to each other. 이해돼요? 그래서 정리. two or more 스테레오 센터 있을 때 다이아스테레오머인지 따져볼 수 있는데 diastereomerism occurs when two or more stereoisomers of a compound have different configuration at one or more, but not all, of the equivalent stereo center.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미러 이미지인 애들인 거야, 결국. 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다이아스테레오머를 써놓을게요. 그냥 부분적으로만 미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미러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 그리고 two or more 스테레오 센터 있는 것도 꼭 알아야 돼요. 스테레오 센터가 하나면 미러 이미지거나 겹치거나야. 다음 그림으로 또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요 다음 장에 또 쉬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아, 그리고 다이아스테레오멀들은 physical property, chemical property 이런 거 달라요. 자, 다르고 그 뒤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이게 좀 어렵죠? 자, 아이소mer 1, 2, 딱 이제 내가 요렇게 미러 이미지를 봤다 하면은 떠올라야 하는 게, 아, 얘네들은 지금 tumors. 그리고 non-superimposable. 이런 것들 떠올라야겠죠. 그리고 one chiral carbon 또는 one stereo center. 이렇게. 요렇게. 자, 그래서 밑에 그림. 아,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요 그림이 원 카이럴 카본이라는 거지. 투 카이럴 카본이어도 서로 이넨티오머일 수 있어. 뭔지 알겠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온 건 다이아스테레오머였었잖아? 왜냐면 한쪽 파트는 겹치고, 세임이고, 한쪽 파트는 미러 이미지니까. 근데 카이럴 카본이 두 개라고 하더라도 얘 전체가 그냥 다 싹 다 미러 이미지일 수도 있겠죠. 여기 부분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보여줄게. 여기 파트에서 이 OH도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얘랑 얘가 또 미러 이미지잖아. 그래서 카이럴 센터 두 개여도
전체 싹 다 미러 이미지일 수 있어요. 이해돼? 다시? 다시? 지금 얘를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부른 이유는 반토막은 미러 이미지고 반토막은 겹쳐서 그런 거고 만약에 여기가 여기 기준으로도 미러 이미지고 이 반대쪽 기준으로도 미러 이미지라면은 전체가 싹 다 미러 이미지가 되는 거야. 그때는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넨티오머라고 하는 거야. 위에서 배운 것처럼. 이해되죠? 이넨티오머 이퀄 미러 이미지예요. 그래서 카이럴 카본이 두 개여도 가능한 거야. 그렇지. 카이럴 센터가 하나면 무조건 하나인데 그 달려있는 네 개 종류가 같으면 mirror 이미지거나 same configuration이거나죠. 그쵸? 카이럴 카본이 두 개면 서로 mirror 이미지인 이넨티오멀도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mirror 이미지인 다이아스테레오멀도 가능하고 전체가 똑같은 same configuration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가 잘 정리가 될 거야. 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이 컴파운드 보면은 카이라 카본이 지금 다 두 개씩이죠. 그래서 왜 얘가 카이라 카본인지 볼게. 일단 요 기준으로 붙어 있는 애가 얘니까 다 네 개가 다른 애죠. 그러니까 얘가 카이라 카본 맞죠? 이렇게가 다 다른 네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일단 카이럴 카본 하나를 찾았고, 그 밑에 있는 애도 카이럴 카본으로 표시해줬지만, 한번 보면은 얘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다르게 생겼죠, 모양이. 그러니까 얘도 카이럴 카본인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two 카이럴 카본이 있는 앤데, 이제 잘라서 보면 돼, 일단. 잘라서 둘을 비교를 해볼게. 지금 가운데 미러 놨다고 생각하면 서로 미러 이미지죠, 얘 위에 거는. 위에 부분 그냥 반대로 이렇게 뭐야 대칭으로 돼 있으니까 밑에 부분도 봐봐. 아래쪽 카이럴 커브는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도 미러 이미지 맞지? 그치? 그럼 얘는 전체 미러 이미지 맞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이넨티오멀 opposite configuration at both chiral centers. 그래서 카이럴 센터가 두 개여도 전체 미러 이미지 가능해요. 요렇게. 자, 근데 이번에는 옆에 거. 요 아래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은 미러 이미지 맞죠? 아래쪽 카이럴 카본으로 봤을 때 서로 아래만 잘라서 보는 거죠, 지금? 근데 위쪽은 어때? 위쪽은 미러 이미지가 아니라 same configuration인 거야.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same configuration, 부분적으로는 mirror 이미지면은 얘를 뭐라 그랬어? diastereomers라고 하죠. 그래서 opposite configuration at only one chiral center. 음, 됐어.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정리를, 일단 머리를 좀 정리를 해봐.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남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요거까지 볼게요. 질문 있는지 한번 쭉 봐봐. 음,
어때요? 질문 다 체크하고 해볼게, 남은 거. 어때요? 자, 이제 optical activity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mirror 이미지 관계인 애들이 뭐 optical active다라는 말을 살짝 했었죠. 요런 말 했었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 The optical activity of enantiomers can be detected and measured by an instrument called polarimeter. 폴라리미터라는 기계가 있어. 이 장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원래 이제 어떤 뭐 선라이트든 아니면 어떤 그 전구 같은 라이트 소스를 봤을 때 여기서 빛이 나올 때는 이렇게 빛을 웨이브라고 보죠, 우리가. 이 웨이브가 진동을 하는 움직이는 플레인이 360도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라이트가 요렇게 웨이브가 가고 있는 게 모든 플레인을 향해서 이렇게 뭔지 알겠어? 이렇게. 아, 그림이 너무 어렵네. 뭔지 알겠지? 요렇게. 이해돼? 이해돼? 그림이 좀 어렵지만 자, 이 웨이브가 모든 플레인으로 360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웨이브가 나오는데 라이트가 우리가 이 라이트 소스를 폴러라이저라는 애를 이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폴러라이저가 뭐냐면은 이렇게 마치 쇠창살 알죠? 쇠창살. 쇠창살처럼 약간 요렇게 되어 있는 애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빛이 이렇게 통과를 시킬 때 요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 요런 방향의 웨이브들은 여기서 걸러져. 지나갈 수가 없어. 딱 요 각도에 맞아 떨어지는 애만 그 플레인으로 진동하는 웨이브만 통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렇게 라이트 소스가 사방팔방으로 다 웨이브가 있던 게 이 폴라라이저를 지나면은 요렇게 하나의 플레인으로 플레인 폴라라이즈드 라이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 웨이브가 원래는 이렇게 라이트 소스에서 딱 나오자마자는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폴라라이저라는 애를 딱 여기서 지났어. 그러고 나오면 그 이후에는 폴라라이저 이후에는 플레인 폴라라이즈드 라이트가 된 거야. 그림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될까요? 응. 자, 이렇게 플레인 폴라라이즈드 라이트가 되면은 어떤 이제 요 튜브 안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넨티우멀 종류 있죠? 이넨티우멀 종류가 요 안에 들어있다고 해볼게. 자, 이넨티우멀 애들이 요 플레인 폴라라이즈드 라이트를 한쪽으로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킬 수 있는 애야.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가던 게 살짝 세이라 디그리만큼 로테이션이 생겼다 하면은 약간 요렇게 지금 바뀐 거 보이죠? 요 튜브를 통과하고 나오면은 요렇게 플레인이 휘어진 거 알겠죠? 로테이션이 일어난 거 알겠죠? 그래서 빛을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킨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어떤 이넨티움을 들어있어. 그럼 이제 얘가 요렇게 가던 플레인이 살짝 휘어져서 이번에는 약간 요런 식으로 로테이드 된 플레인 폴라라이즈드 라이트로 이제 뻗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로테이션 시킬 수 있는 성질을 optically active라고 해요. 로테이션 시킬 수 있는 거를 자, 요게 바로 optically active라고 보면 돼.
optically inactive한 물질이 들어있었으면은 로테이션이 안 생기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넨티오머를 보통 서로 미러 이미지인 애들을 L폼과 D폼 요렇게 이름을 붙여요. 우리 앞에서 마치 뭐 시스 트랜스, 이지 아이소머 요렇게 봤듯이 서로 이넨티오머 관계인 애들, 아이소머들은 L폼, D폼 요렇게 말을 하거든. 그래서 탈리도마이드도 L 탈리도마이드가 있고 E 탈리도마이드가 있었던 거야. 이해되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입덧 억제를 하는 역할이었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embryonic development를 방해하는 애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L폼, D폼이 서로 이넨티오멀 관계일 때, 자, 하나는 세이라 디그리만큼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을 시키면은,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요. 똑같은 각도만큼. 그래서 서로 각각이 있을 때 이제 옵티컬리 액티브한데 그 로테이션 시키는 각도 크기가 똑같고요. 방향이 반대야. 이해됐죠? 둘 중에 하나는 요렇게 세이라 디그리만큼 하고 또 하나는 요렇게 마이너스 세이라 디그리만큼 로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만약에 이 이넨티오머를 섞어놨어. 섞었는데 비율을 똑같이 1대1로 섞었어. 그럼 결과적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죠? 이해되지? L폼, D폼이 각각 반대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똑같이 시키기 때문에 L폼, D폼을 1대1로 섞었어. Equal amount of both enantiomers 요렇게 되면은 로테이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optically inactive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대1로 섞여 있는 애들을 우리가 racemic mixture 또는 racemate라고 해요. 이해되죠? 이넨티오멀의 L폼, D폼이 각각 1대1로 섞여서 결과적으로 인액티브한 애들이에요. 근데 비율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겼으면은 로테이션이 좀 일어나겠죠? 뭐 7대3, 뭐 6대4 이렇게 서로 다른 비율로 섞여 있으면. 그러면 옵티컬리 액티브 하겠지? 이해될까? 정리할 시간 줄게요.